안녕하십니까, 신구입니다. 예전에는요, 무슨 사이렌이 그렇게 많이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. 민방위 훈련 때 울리죠. 점심 때 12시에 울리죠. 밤 12시에 또 울렸더랬습니다. 특히 밤 1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요, 전 국민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. 통행금지 때문이었던 거죠. 단속에 걸렸다 하면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는 꼼짝없이 경찰서 신세를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가 됩니다. 저는 야간업소 출연할 일이 없었지만은 야간업소에서 수입의 대부분을 벌어들이던 가수들은 말도 없이 좋아했습니다. 더 일하면 더 벌 수 있으니까요. 그게 1982년 1월 5일입니다. 그해 또 하나의 큰일이 있었죠. 바로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입니다. 애들은? 지들이 알아서 잘 크니까 뭐. 이 돈 너도. 아, 무슨 돈이야? 당신이 기업들 소개해준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.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커미션은 줘야지. 아니면 전 남편한테 주는 위자료쯤으로 생각해. 1억이나? 방 한 칸이라도 늘려. 또 사업한다고 날려먹지 말고. 이 돈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내 팔자 억센 거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. 엄마 노릇 못하는 나 대신 당신이 잘 좀 해. 이런 얘기는 어떨까 싶기는 한데. 당신이 도와달라고 해서 기업들 소개는 해줬지만 판을 너무 크게 키우는 거 아니야? 그러다가 전 남편이 상관할 바 아니야. 너무 걱정하지 말란 뜻이야.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적 있어? 앞으로도 잘해보자고. 그래, 알았어. 당신 혹시 검찰에 아는 사람 있어? 아니, 없는데? 왜? 그냥 며칠 전에 내가 거래하는 사람한테 수사관이 다녀갔다길래. 혹시 검찰이 냄새 맡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. 난 장영자야. 나한테 위기는 없어. 기회만 있을 뿐이야. 1981년 여름까지만 해도 천하를 다 주무를 것처럼 기세당당하던 장영자. 과연 그녀는 언젠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? 그렇지 않았다. 1982년 5월 장영자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내용의 일부다. 81년 10월부터 본인은 당초 계획하고 목표하여 성취하려 했던 주식 투자에 대한 계획이 80% 실패로 돌아섰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. 동기는 이렇습니다. 롯데빌딩에 사무실을 내고 운영할 무렵부터 우리들의 신상에 대한 소문이 증권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 부부는 90일 어음을 할인해서 주로 주식을 매입했는데 팔아서 현금으로 결제해야 할 시기가 되면 갖은 악의적인 소문이 떠돌았습니다. 심리적으로나 행동 면에서 위축돼서 쉬쉬하면서 팔았습니다. 그러던 중 10월부터는 본인을 내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본인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. 여보세요? 명동입니다. 장 회장님, 별일 없으신가 해서요. 김 사장님. 무슨 일이에요? 좀 전에 수사관이 다녀갔습니다. 왜요? 주로 장 회장님 주변하고 사업자금 규모 같은 걸 몇 마디 묻고 들어갔습니다. 그래요? 사채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소문도 대충은 알고 계시죠? 어떤 소문? 장 회장님 배경에 청와대가 있네, 민정당 사무총장이 있네 하는 건 옛날 얘기고요. 요즘에는 누군가 장 회장님을 칠 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. 뭐요?
뭐요? 각하의 친인척이요? 허화평, 허삼수 선배는 아직 모릅니다. 이 장영자와 각하 처가가 어떤 관계라는 걸 알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근데 왜... 경제수석인 김수석한테 말을 꺼내느냐, 이 얘기죠. 이런 일이야 당연히 민정수석인 이수석 소관일 거고 사정수석인 허삼수 수석도 관계가 있다면 있을 거고 허화평 수석이야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? 만약에 허화평 수석한테 이 말 꺼내보십시오. 당장에 총살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. 그렇겠죠. 개혁의지가 워낙 강한 분이니까.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만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. 각하한테 흠집이 생기는 일 아닙니까? 그래서 말인데, 김 수석이 이제 이런 내용을 슬그머니 각하께 비춰보면 어떨까 했어요. 내가요? 각하께서는 물론 우리도 신임을 하시지만 김 수석을 더... 이수석, 내가 그런 일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. 그러나 나한테는 직접적인 소관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이번 문제는 가깝게 생길 수 있는 흠집을 걱정하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1981년 10월 이후 이미 장영자 관련 루머는 돌대로 돌았던 것으로 보인다. 다만 그런 내막이 전두환에게 보고가 안 되고 있었을 뿐. 한편 이제 팔아도 되겠구만. 김비서, 장영자 따라서 넣었던 주식들 있죠? 처분해. 예? 아직은 좀 더 기다려도 됩니다. 아니야. 때가 다가오고 있어. 이때 놓치면은 같이 죽어. 자, 이제 장영자 여인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. 사채시장에는 이미 장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소문이 돌았고, 또 한편으로는 장영자가 뿌려놓은 텃밭에서 수확을 거두려는 또 다른 장영자들이 일어서고 있었으니까요. 여보세요? 명 회장님, 김 사장입니다. 큰일 났습니다. 무슨 큰일? 주식이 갑자기 빠지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. 뭐? 그럼 어음을 못 막고 있다는 거야? 아직은 빠듯하지만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.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? 어음을 할인해준 놈들이 우리의 사정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. 떨어진 시세에 팔지 않으면 안 사겠다는데요. 좀 구체적으로 말해. 그래서 얼마야? 100억짜리를 어제까지만 해도 70억에 산다고 했는데 오늘은 반토막에 팔랍니다. 이런 도둑놈들. 누구 돈을 날로 먹으려 그래? 김 사장, 그냥 팔어. 절반 손해보더라도 팔아. 어서! 예, 알겠습니다. 천하의 장영자 운운하면서 위기는 없으며 오직 기회만이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던 장영자. 그 즈음 이른바 당대의 여장부 장영자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? 검찰에 낸 자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. 본인은 거래나 장사와는 상관없이 위축되고 불안해져서 앞에서 활동을 못하고 뒤에서나 우물쭈물하니 어음의 결제 시일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것을 막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. 그러면서 본인은 현재 본인의 처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여왔음을 통감하고 하루속히 최선을 다해서 부도를 막고 보유주식 전부를 어떠한 가격이라도 살 사람이 있다면 정리하여 증권과 사채에서 손을 떼고 결손 부분은 은행이나 단자회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빌려 다음 단계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결심을 굳히고 11월부터 은행 및 단자회사에 예금 조성을 시작했던 것입니다. 그러나 정작 장영자는 자술서 내용과는 다르게 움직였다.
늦어서 죄송합니다, 김 행장님. 아닙니다. 저도 방금 왔습니다. 그런데 무슨 일로... 은 행장님, 용돈 좀 드리고 싶어서 뵙자고 했습니다. 이건... 커피값이라도 하세요. 은행장들은 부지런히 뛰시는 거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적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저 이러시면... 판공비는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합니다. 그냥 넣어두세요. 5천만 원밖에는 안 돼요. 대신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. 무슨 부탁입니까? 일신하고 공영 쪽에 대출 좀 해주십시오. 그게 저 혼자만으로는 이렇게... 행장님이 결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일어나겠습니다. 그거 참... 어제 가족회의가 있어서 청와대에 갔었는데 이규광 장군하고 같이 들어갔었습니다. 장군님께서 행장님 안부를 여쭙더군요. 예. 은행장이 대출을 해줄까요? 두고 보자고. 만약 대출을 끝내 안 해준다면 김 사장, 그거 나중에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 모두 처분하자고. 좀 더 기다려보면... 더 올라갈 기미가 없어. 절반 가격이라도 다 팔어. 그리고 다른 기업 좀 알아봐. 예? 이 마당에요? 그럼 어떡해. 종전대로 2배수 어음을 끊어달래서 현금을 만들어서 돌려보자고. 그렇게 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야지. 어음 돌리면서 주식 투자를 다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. 아니면 건설사 하나를 매입해서 우리가 직접 어음을 발행해 볼 수도 있겠지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예식장 좀 하나 알아봐줘. 내년 2월 중 일정으로. 예? 아니다. 장충동 아시안 사파리 클럽을 잡아. 누가 결혼합니까?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. 예. (1981년도) 수출 200억 불 달성을 기념하는 수출의 날 기념식이 서울 세종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은 지사를 통해 기업인, 근로자, 정부와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안정기조를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, 안정기반이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 경제는 어떠한 내외 여건의 악화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체질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오늘 기분이 아주 최고야, 최고. 김수사, 나 오늘 기분 좀 내도 되는 거지? 예, 카카. 축하드립니다. 이거 내가 축하를 받아도 되는 건가? 물론입니다, 카카. 카카의 영도력이 기업들을 일하게 하고 국민들도 성실하게 잘 따라준 덕분에 일궈낸 성과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. 내년에는 300억 달러. 그 다음에는 600억 달러. 계속 기어보자고. 카카.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, 현실적으로는 그게 만만치 않은 목표입니다. 신흥공업국의 추격이 그렇고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그렇습니다. 이 무역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건가? 예,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렇게 위기 관리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1981년의 한 해가 넘어갑니다. 다행히 연말에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5공화국 정권 첫 해
체면 치레를 하게 됐습니다. 물론 불과 몇 개월 후에 무슨 일이 터질지는 모른 채 말이죠.